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글쓰기 팁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정말 단 한 줄이라도 건져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번엔 단편 창작 유형 5가지를 다뤘었죠. 그게 접근법에 가까웠다면 이번 영상은 조금 더 방법론에 가까운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요즘 뇌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책을 읽어서 뇌를 꾸민다는 뜻이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원고 꾸미기 방법 4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내 작품이 조금 투박하고 진부하다 싶을 때 고려해보면 좋을 방법들 지금부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감 정보 수집하기입니다. 사건이 조금 단조로워도 디테일 묘사만으로 독자를 몰입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디테일은 결국 감각 묘사에서 나오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장면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까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사건이나 갈등은 작품을 끌고 가는 엔진이지만 독자를 계속 붙잡아두는 건 사실 현실감이잖아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저 장면 안에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힘은 감각 묘사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몰입 치트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시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소설이 있는데요. 테드 창의 바빌론의 탑이라는 단편이에요. 이 소설은 단순히 주인공이 하늘의 천장을 깨러 몇 달이고 탑을 오른다는 단조로운 전개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에 따라 달라지는 생활상이나 사람들의 가치관, 환경의 변화를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합니다. 사실 탑의 내부라 하면 아무리 상상을 해보려 해도 묘사하기에는 굉장히 한정적인 공간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건 중심의 전개로 펼쳐질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면적 고찰과 디테일 묘사로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게 결말까지 이끕니다. 이 방법에는 물론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단순한 시각적 묘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감각을 균형 있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도한 묘사는 독자를 피곤하게 할 수 있으니 작품의 리듬을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센스도 발휘해야겠죠? 무엇보다 평소에 오감 정보 수집 노트를 만들어두면 글 쓸 때 훨씬 풍부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는 2번 비틀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2번만 비틀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걸 정반반이라고 불러요.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 원형이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평생 소비해온 독자들은 이미 온갖 클리셰에 빠삭해 있고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겠다고 너무 낯설게 가면 독자는 소외감을 느끼고 반대로 익숙한 것만 쓰면 지루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2번의 비틀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왜 정반반이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소개해드릴게요. 내가 글을 쓰고자 하는 주제나 인물의 키워드를 뽑아서 그 키워드의 정형적 상을 정으로 두고 그 정형적 이미지의 반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상황의 반에 해당되는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예시를 들어 설명할게요. 학생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학생은 뭐예요? 배우는 사람이죠. 이게 학생이라는 키워드의 보편적인 상, 즉 정의예요. 이 정의 반은 뭐예요? 모든 걸 다 알아서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모든 걸 다 알아서 배울 필요가 없는 학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반의 반이 남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걸 다 알아서 배울 필요가 없는 학생이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게 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른 예시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외국어 마스터란 키워드로 한번 해볼까요? 전 세계 언어에 능통한 이 외국어 마스터를 정으로 두고 이 키워드와 대척관계인 히키코모리를 반으로 둬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이 히키코모리 외국어 마스터를 계속 집에만 놔둬야 될까요? 아니죠. 다시 히키코모리의 반이 역마서를 갖다 붙여야죠. 집이 없어져 버린다든지 계속 떠들 수밖에 없는 변화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정반반의 개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사이코패스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사이코패스의 대척 영역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직자로 해볼게요. 그럼 사이코패스 기질을 타고났으나
성직자로 길러진 인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사이코패스라는 정, 성직자라는 반, 그리고 이제 반의 반이 남았는데 그 인물은 성직자의 이미지대로 금욕적이고 절제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죠. 이 인물이 겪는 변화는 성직자의 반이 굉장히 충동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여야겠죠. 그러면서도 그 파괴적 행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할 테고요. 이게 바로 반의 반이에요.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 독자는 익숙하면서도 신선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식이 왜 재밌냐면요. 같은 재료로도 다른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는 사이코패스를 정으로 뒀잖아요. 이번에는 성직자를 정으로 두고 사이코패스 기질을 반으로 두면 충동을 억제하며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든 더 매력적이고 신선하다고 여겨지는 쪽으로 설계하면 되는 거예요. 눈치채셨겠지만 이건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단순히 인물에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주제에 적용시킬 때는 더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주제라 하면 뭐 가족, 사랑, 일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혹은 주인공 그 자체로 할 수도 있어요. 빌런 서사도 사실 주인공이라는 정, 빌런이라는 반, 즉 빌런인 주인공으로 시작해서 다시 그 반의 반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로 가잖아요. 슈퍼배드, 미니언즈가 그렇죠. 이렇게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비틀기를 너무 많이 반복하면 독자가 이건 그냥 억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2번이 적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과 반 사이에 대비가 뚜렷할수록 더 좋겠죠? 이런 점들 잘 고려하셔서 소재가 안 떠오를 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중 시점으로 보여주기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죠. 이 기법은 하나의 사건을 여러 인물의 시점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왜 우리가 문학작품 읽을 때 사실의 나열보다는 해석에 더 매력을 느끼곤 하잖아요. 같은 사건이 A의 눈에는 정의롭게, B의 눈에는 배신처럼 보일 때 사건을 더 입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아쿠탕하와 류노스케의 라쇼몽에서는 한 사건을 4명의 인물이 제각기 다른 시선으로 증언하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흥미진진하게 만들잖아요. 또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명인도 바둑 한 판을 여러 인물의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그 한 판이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곱씹게 만들죠. 이런 다중 시점 보여주기로 독자는 왜 이 다른 관점들이 필요할까를 스스로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작품의 핵심 메시지에 닿게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주의할 점으로는 시점이 너무 많아지면 산만해질 위험이 있고 각 시점마다 캐릭터의 가치관이나 처한 상황을 극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사건에 이렇게 관점의 차이를 보여줘야 할 의미가 있어야겠죠? 어느 시점에서 보든 똑같은 결과값이 나올 거라면 굳이 여러 각도로 보여줄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네 번째는 메타포 사용하기입니다. 메타포는 작품의 층위를 더 깊게 만드는 장치이죠. 주제와 인물의 내면을 상징하는 오브젝트나 특정 장면을 반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독자가 단순히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그 장면이 의미하는 바를 탐색하도록 만듭니다. 한마디로 지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해석의 놀이를 하게 만드는 거죠. 영화 시민 케인에 나오는 썰멜 로즈버드나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초록불빛이 메타포를 사용해서 인물의 희망이나 욕망을 드러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주의할 점으로는 이게 메타포입니다 하고 과하게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무심하게, 두 번째는 은근히, 세 번째는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독자 스스로 숨겨진 의미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설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메타포를 배치하는 지점도 각각 상황이나 주인공의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독자가 의미를 찾아내고 확신을 가지는 과정을 체험하게 되면 작품은 독자의 마음속에서 한층 더 깊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원고 꾸미는 방법 4가지를 정리해봤는데 여러분은 이 중 어떤 방법이 가장 눈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를 보거나 머리를 굴려서 고안해낸 것도 있는데요. 진짜 팁이라고 할 만한 방법들로 나름 추려본 거라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는 다른 꿀팁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즐겁게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창작 힘내시고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